안녕하세요. 26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차 시는 444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동 및 보행, 차량 동선의 표시 해서 그 단지계획의 3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리듬감, 변화감, 규칙성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어떤 리듬을 타면서도 변화를 주고 그리고 또 변화를 주지만은 그것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규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네. 업그레이드 3요소 해서 조망, 조명, 조경을 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주동 및 보행 그리고 차량 동선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작성하는 사유는 순환적인 피드백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 피드백을 계속 해가면서 하는 거죠. 매크로에서 마이크로로,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로 가면서 또 이런 선형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계속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문제되는 것들을 또 도출을 해내고 발견해내고 하는 것이죠. 자, 작성 방법은 펜슬링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의 형태와 위치, 보행 동선, 차량 동선 등을 주변 현황과 연계 및 대응으로 수정과 보완 등 구체적인 매스와 선형 표현을 정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매스라는 표현이 이 부피 많지 않습니다. 매스는 사실은 질량입니다. 질량인 거고 어떤 덩어리 크기를 말할 때는 볼륨이 맞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스 하면은 어떤 덩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뭐 좋습니다. 이제 뭐 외래어가 돼서 우리가 스스럼 없이 쓰니까 똑같이 뭐 매스 스터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매스 체크, 빅 매스를 줄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자료는 위치도, 지형도, 토지용 계획도 등 지구의 경계 및 주변 현황을 알 수 있는 경계와 주변 현황이죠. 하고 그 다음에 또 펜슬링 작업한 거 지난번에 여기서 했던 아주 격렬하게 했던 이런 자료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해치를 집어넣으면서 그리고 음영도 좀 집어넣는 거죠. 뭐 이렇게 돼 있다면은 남동향에서 태양이 내리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매스들을 다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펜슬링이 가서 까맣게 된 부분들을 이 덩어리로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이렇게 그 기초적인 펜슬링 작업을 한 위에 다시 트레이싱 페이퍼를 엎어서 거기서 이제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 보면은 이제 조금 정리가 되죠. 그래서 차량 동선 부분도 그리고 어떻게 찔러 넣어 주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보행축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남북에 관련된 보행축을 어떻게 걸을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콘타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FL 포메이션 레벨들이 나오는 거죠. 이 아랫부분도 나오고 전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최고점 여기에서 최저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를 나누는 겁니다. 결국은 나눠서 그 선형대로 단을 지는 거죠. 스텝을 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북 보행축이 있고 동서 보행축이 있고 거기에서 다시 또
예, 하나의 보행축을 이렇게 걸어주는 예,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동과 메인 동선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리고 예, 주동의 매수와 동선 체계를 예, 확인한다. 이것이 뭐 제목이자 목적입니다. 결국.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킹 작업이 들어가죠. 이제 마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마카를 사용해서 한 건데, 결국 이 마카가 나름대로의 이 아주 색깔을 내보이는 부분이, 그 어떤 디자인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추출을 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마킹 작업 역시도, 예, 펜슬링 작업, 마킹 작업. 자, 주거성 향상의 3요소 해서 뭐 주거성 향상의 3요소라기보다는 주거성의 뭐 필수 요소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향, 교통, 상업 또는 학교.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같이 갖춰져야지만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예, 어떤 어트랙션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작성 사유는 4단계에서는 그 3단계보다 예, 아까 그 펜슬링을 해서 매스 예, 주는 보다 더욱 구체적인 단지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예, 그리고 예, 보완 등 피드백,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킹 작업을 통해서도 또 이제 주동의 예, 어떤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그 위치가 조금씩 이제 변경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크게 변경은 안 되죠. 예. 크게 변경은 안 되는 것이 왜냐니까 이제 1단계서부터 2단계서부터 쭉 예, 우리가 펜슬링 작업하고 했던 그런 예, 멈춰진 그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떠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뀐다 그러면 이제 안이 바뀌는 겁니다. 그건 이제 알트가 되는 거죠. 얼터너티브가 되는 거라서 알트 2, 알트 3가 되는 거니까 일단 이것을 가지고서 알트 1에서는 알트 1대로 가는 겁니다. 예, 알트 1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대안을 뭐한 이렇게 떠서 만드는 걸 한 7개 정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한 3개 정도를 줄이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스케치해서 표현한다. 주동, 위치, 보행 및 차량 동선, 우회 공간 등을 칼라 마킹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해본다. 그리고 주차장의 램프, 상가, 예, 부대 시설, 복리 시설, 예, 이것들의 위치를 한다 해서 이제 조금씩 더 단계가 나가는 거죠. 예, 3번 같은 케이스는 3단계에서는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 트레이싱 페이퍼를 하나 새로 얹은 다음에 예, 거기다 이제 구체적으로 선형을 두면서 2호 조합인지 예, 그리고 탑상형 3호 조합인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지상 주차장에 있어서의 디자인까지도 이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다 나와지는 거고, 예, 캐드만 안 했을 뿐이지 거의 그 연필로 하는 작업에 있어서 손으로 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예,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뭐 상가나 이런 부대복리 그리고 보행 동선에 있어서의 그 굵기까지도 예, 굵기까지도 이제 다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 지상 주차에 대한 그 디자인들이 다 나오죠. 나오고 그다음에 주동도 예, 이렇게 그 빗각으로 해서 예, 갈매기 날개형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북유럽에서는 예, 일조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도입되는 사례가 많아요. 예, 뭐 한마비도 그렇고 그다음 핀란드의 어, 로라우디도 그렇고
이런 단지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공사비, 시공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뭐 그런 정도로 1조가 절박하다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다 지역, 지구별로, 나라별로 선택의 것입니다. 예. 인면은 이뻐요. 예, 인면은 이쁘고 또 각각의 그 세대가 전부 각각의 프라이버시와 조망 그 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예, 괜찮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그렇다면은 어떤 관리비나 임대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예, 그런 상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예, 주 메인 동선에 대한 것도 나오고 예, 심지어는 이제 보도포까지도 다 나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캐드를 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캐드 수준까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그 볼륨에 있어서의 그 차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해보고 그리고 예, 예, 데크형, 예, 옹벽형 주차 같은 것도 어디 어디에 좀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까지도 다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진입하는 보행 진입구까지도 다 표현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마킹 작업을 이제 구체화한 거고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캐드 작업이죠. 예. 결국 캐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캐드는 이게 좌표값까지도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캐드로 해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 심볼이 치수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심볼이 하자면은 그래서 주어지는 어떤 주동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네, 그 외곽선으로 해서 주어져야 된다. 예. 중심선이면 안 돼요. 외곽선으로 해서 발코니 끝선, 예, 외벽의 끝선 이것으로 다 체크가 돼서 그래서 여기서 인동 간격이 제대로 이제 나와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드 작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시공이 가능하고 광파기로 거리 측정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캐드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정밀한 겁니다. 예. 디테일한 것이고요. 델리킷한 것이요. 예. 자, 이것은 이제부터는 모든 이제 좌표값까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인동 간격, 최고 높이 제한, 인접 대지 경계선,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제시했던 이런 법적인 고려 사항들이 다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이 도면이 엉클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까지도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캐드가 나왔다 그러면은 모든 이 작업들이 완료가 되는 거죠. 뭐 BIM까지도 적용을 해서 내역까지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캐드 작업이 되기 5단계 작업이 되기 전까지 2, 3, 4단계에서 많은 그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어떤 정확한 FL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의도를 반영하는 이 조경 식재에 관련돼서도 그 어떤 그 개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지상 부분에 있어서의 주차에 있어서 각 모서리 그다음에 완충 녹지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죠. 네. 그리고 램프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나오고요. 다분히 이 도면은 그 지상 주차까지도 하는 그런 지구에 있어서의 그런 도면인 것이고, 전면 지하화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지상은 전부 그, 녹화,
외부 공간 조경 처리로 다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런 것이고요. 여기는 다분히 그 주변에 녹지가 많고 한 지구에서는 단지 내에 지상 주차가 허용이 다 되고 또 그것이 또 어떤 사업비 절감도 되지만은 어, 편의성도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예. 그래서 지하 주차장도 필요하고 사실 지상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네, 지하 주차장은 차량도 보호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동에서 바로 내려와서 어떤 쇼핑을 했거나 그런 무거운 짐들을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지상은 지상대로 네, 바로 차를 대놓고 집 앞에 또는 집으로 들어갔다 또 나왔다 하는 그런 이동의 편리성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뭐 심지어는 뭐 세차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주 동선 차량 동선에 있어서의 어떤 패턴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이거에 실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에 나와 있는 이런 문양이나 이런 패턴도 그냥 도면이라서 그렇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대로 다 적용이 돼서 이걸 형상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의미가 있는 거고 주변에 범면 표시까지도 다 이제 되는 것이고 하는 거죠. 네, 당연히 뭐 FL 주어지는 거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들어가기까지 4단계나 3단계에서 이 등고선에 관련된 게 다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라인 콘타로 해서 이렇게 가야지 이 포인트 콘타로 해서는 절대 이 지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펜슬링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라인 콘타를 이 도면에 이 트레이싱 페이퍼에 지나가도록 그래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능력입니다. 네. 자, 캐드 작업이 다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모형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 매스 체크와 스카이라인에 대한 스터디 모델을 이제 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모형 제작에 있어서는 3차원적인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근데 이 모형을 처음부터 모형으로 계획을 잡을 수도 있어요. 예, 3D로 잡듯이 디자인을 모형으로 해서 먼저 소위 말해서 깍두기 자른다고 그러죠. 예, 스티로폼을 다 잘라서 작업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뭐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본인의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은 좋은데 예, 어쨌든 그 권장하고 싶은 것은 이 펜슬링이 먼저입니다. 펜슬링하고 마킹하고 예, 그리고선 마킹한 다음에 이렇게 캐드도 라프하게 올린 다음에 그리고서는 이 스터디 모형으로 해서 한번 해보는 그런 작업들이 이 파인더로 국한되어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주는 그 스케일감하고 이 필링하고는 또 다르죠. 예,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전통적인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형은 콘타는 1m의 그 등고선으로 해서 이게 800대 1로 보통 공동주택은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콘타를 할 수 있는 그 레이어들이 또 요 두께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많이 있고요. 그것을 그대로 이제 메타로 환산을 해서 잡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이제 수평 투영 조망인 거죠. 위에서 이렇게 봄으로 해서 그 느낌을 보고 그리고서는 전면부도 좀 한번 보고 그리고 측면부로도 해서 대각선으로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이런 그 모형 작업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자시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